2천에 100만 원에 내놔도 지금 임차인이 안 들어온다는 소리예요. 매달 이자만 300만 원 나가게 생겼는데 임차인 들어와도 100만 원밖에 못 받는다는 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달술입니다. 여러분들은 부동산의 종류 중 상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매달 꼬박꼬박 월세를 받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상가도 함부로 받아서는 안 되는데, 오늘 제가 보여드릴 이 사례를 보시면 상가를 바라보는 방향성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되니까 영상을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부산 명지동입니다. 여기에 1층 14평의 상가가 경매로 나와 있는데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싶어서 직접 와보았습니다. 감정금액은 8억 4천만 원이고 현재 유찰되어 5억 3천만 원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위치는 보이시는 주차장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고요. 현재는 공실이며 내부에는 이렇게 창고로 이용 중인지 자재들이 쌓여 있네요. 그리고 이 호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호실이 지금 공실에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주변 인근을 보더라도 주위에 상가 건물들이 여러 채 들어와 있는데 거의 다 공실입니다. 유동인구도 거의 없어서 굉장히 황폐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통해 주변 입지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여기가 목적물입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도로가 있고요. 그 밑으로는 주거 단지가 있습니다. 이곳의 주민들은 이렇게 아래로 향하지 절대 위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이 큰 대로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널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뭐냐? 이쪽과 이쪽은 철저하게 단절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접근성의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목적물에 접근을 하려면 이러한 식으로 또는 이러한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겁니다. 접근을 하기 위해서 이 차들은 왜 이곳에 왔냐 이거예요. 옆에 바다가 있고 경찰서가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차가 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차들의 통행이 이렇게 들어오는 차들은 일로 빠지거나 아파트가 있는 위로 갈 거고요. 반대로 내려오는 차들은 이렇게 빠지고 대로로 갈 겁니다. 똑같은 원리로 정면에서 오는 것들은 대로로 빠지고 아파트로 들어갈 겁니다. 여기로 찾아오는 차량은 굉장히 드물단 거예요.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고 유동인구 자체가 없고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굉장히 입지 조건이 불리한 곳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상가 건물이 많이 있는데 여기도 전부 다 지금 임대가 붙어 있어요. 공실입니다. 자, 조금 전 영상에서 봤다시피 주변에 상가 건물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지금 보이는 이 공터들 중에 몇 군데도 상가 건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가 건물들이 많아지니까 활성화가 돼서 나중에는 좋겠네 라고 물을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상가 건물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는요. 이런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무인도에 늑대를 지금 계속 풀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늑대들이 먹이가 없습니다. 먹을 양이 없습니다. 따라서 점점 고립되어서 서로 물고 뜯고 피해만 보는 거죠. 굉장히 불리한 여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해지는 게 이 상가를 얼마에 받았을까? 월세 수입은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런 수익률적인 측면도 궁금하겠죠?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매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경매지를 보시면 최저 매각 가격은 5억 3천만 원 정도 되고요. 임차인은 없습니다. 등기부 현황을 보니까 근저당권 있네요. 채권 금액은 7억 7천만 원입니다. 그럼 우리가 7억 정도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가정하고 대출 이자를 계산해보면 연 5%로 잡았을 때 매월 납입하는 금액은 291만 원 정도 돼요. 거의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인데 지금 매입을 얼마 했습니까? 9억 7,800, 10억에 가까운 금액으로 매입을 했죠. 그리고 이곳의 월세는 얼마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현장 조사 보고서에 중개업소에 문의한 바 동류형 평수대 1층 호실 2천에 100만 원 선에 나와 있지만 장기간 거래는 되고 있지 않다. 2천에 100만 원에 내놔도 지금 임차인이 안 들어온다는 소리예요.
매달 이자만 300만 원 나가게 생겼는데 임차인 들어와도 100만 원밖에 못 받는다는 소리입니다. 계속 손해만 보는 구조예요. 제가 해운대에서 상가만 중개업을 몇 년 정도 했었어요. 그때 해운대 마린시티 아시죠? 마린시티의 정확한 위치는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도로변에 위치한 1층이고요. 평수는 14평으로 지금 보이는 물건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 상가에 2019년도에, 지금은 2020년도죠. 2019년도 당시에 10억 조금 안 되는 금액으로 매매가 된 상가가 있습니다. 그 상가가 월세를 얼마 정도 받냐면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330 받습니다. 월세 330도 350으로 올리려는 거를 깎아서 330으로 한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비교했을 때 보시면 A 상가가 경매 목적물이라 치고요. B 상가가 제가 말씀드린 해운대 마린시티 상가라고 보겠습니다. 금액은 10억 똑같습니다. 평수도 14평, 15평 비슷합니다.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고요. 하지만 A 상가 경매 목적물은 월세가 보증금 2천에 월세 100만 원에 내놓아도 거래가 잘 안 돼요. 그럼 B 상가는요. 보증금 5천에 월세 330인데 공실률 제로입니다. 들어오려는 사람이 넘치고 넘쳤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상가는 입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실률을 낮춰서 임차인들을 계속 받아들일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상가가 노후화가 됐다거나 또는 신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건물이 완전히 벽에 금이 가서 부서진다든가 아니면 누수가 굉장히 심하게 된다든가 이런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웬만해서는 임차인들이 스스로 본인이 원하는 가게 컨셉에 맞게 알아서 인테리어도 하고요. 어느 정도 수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신축 분양이라는 것이 아파트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축 분양은요. 기존에 있던 데이터 자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것이 신축 분양입니다. 거기다가 신축 분양을 받았을 때 그 가격에서 원하는 수익률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이 상가를 낙찰을 받을 경우 얼마 정도의 금액의 낙찰을 받는 것이 좋을까? 이 부분도 궁금할 텐데 그 부분은 사실상 본인 기준에 따라 달렸습니다. 내가 이 상가를 사용 수익하면서 몇 퍼센트의 수익률을 원하는가에 따라 낙찰 금액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3%의 수익을 원한다고 하면 3% 경우입니다. 연차이면 월세 100만 원이니까 1년에 1200만 원이고요. 3% 수익인 0.03을 나눠주면 4억 정도의 낙찰을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이것보다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 싶어. 5%까지 받고 싶어. 그러면 1200만 원에서 0.05를 나누어 주면 2억 4천만 원의 낙찰을 받으면 연 5%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뭐 앞에 보증금 2천만 원 있으니까 그것까지 더하면 뭐 2억 6천만 원, 4억 2천만 원의 낙찰을 받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입지 자체가 공실의 리스크가 굉장히 큰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한다면 낙찰가율은 조금 더 낮게 잡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영상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상가는 입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접근성이 좋아야 돼요. 두 번째, 신축 분양은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그리고 세 번째, 유동인구의 통행 방향을 생각하여 접근성이 충분한지 확인한다. 이렇게 세 가지로 간략하게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